나갔습니까?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진도만 나갔습니까? 자, 처음에 음량부터 했었죠. 음량. 자, 음량을 하실 때 이제 이걸 가장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지구에서 뭐가 있더라? 낮과 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더라. 즉 이것은 시간적인 운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때 남과 여가 있더라. 그러죠. 남녀를 음량으로 하면 양을 남자라 칭하고 음을 여자라 칭한다고 텍스트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공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량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운동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즉 음량이란 것은 운동성이라고 했는데 운동성은 즉 살아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다. 죽은 것은 음으로 치우치든 양으로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를 이렇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립니까? 1번, 2번. 한 번도 지구를 그려본 적이 없다. 3번. 네, 1번이죠, 1번. 네. 원래 이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12지지가 나와요. 지축이 똑바로 되어 있다면 이제 지지도 10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12지지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구는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해요. 자전과 공전. 그건 아시죠? 어디를 주위를 돈다? 태양 주위를 돈다. 그죠? 태양이 좀 큰데 저는 뭐 예를 돕기 위해서 조그맣게만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돌 거예요. 맞습니까? 태양 주위를 뺑뺑뺑. 지금도 살아서 뺑글뺑글 돌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구가 보면은 약 이런 주위를 돌아요. 이렇게. 태양과 가장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요쯤에 갔을 때는 아마 봄이 될 것이고 태양 근처에 갔을 때는 여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지구에는 낮과 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해서 살아 숨 쉴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구의 그 약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흙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서 있습니다. 자, 지구는 물과 흙으로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의 기운이 많겠죠. 요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구를 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물과 불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살아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뭔가 원소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원소. 물질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연 현상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량에서 오늘은 한 차원 더 공부하실 게 뭐냐면 즉 음량이란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즉 이리로 갈수록 불기운이니까 양의 기운이 많아지겠죠. 즉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양의 기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음의 기운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음량은 쉽게 말해서
보통 그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화와 수인데, 이게 이제 조후론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조후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조후론에 쓰이는데, 이 화와 음을, 화는 양을 대표하니까 양의 점증, 수는 음의 점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요 양과 음이 조절이 되어야지만 생명력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외우시는 거 아닌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가다가 태양에 박치기를 했다. 그럼 지구가 살아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겠죠. 그 말인즉슨 양태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예를 들어서 턴을 잘했는데 저 멀리까지 가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한 암흑 속으로 가버렸겠죠. 그 말인즉슨 화, 즉 태양열을 못 받으니까 계속 추위가 어떻게 돼? 극을 향해 달려가겠죠. 즉 음태과가 되면 그것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 자, 지구에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적도 지방이 있을 것이고, 그죠? 적도. 그 다음에 극지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극지방은 굉장히 춥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면 적도는 너무 덥죠? 사막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어디더라? 중위도 지방.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한 지방에서 우리는 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죠? 즉, 이 말인즉슨 음과 양이 어떻게? 밸런스가 맞아진 곳에서 우리는 살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급론에 가면 요걸 갖다가 조후론이라고 해서 월지에서 자월이나 축월, 그 다음에 5월,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필히 조후를 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내가 너무 덥거나 아주 추울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너무 추우면 불기운을 찾아야지 생명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후를 시급히 바라는 거에서 제일 큰 대원칙, 대자연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은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맞아졌을 때. 지금은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중국방 가서 아 맞다 하면서 체계를 단계를 세우실 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약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공부하시면 조후라는 개념과 연결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음양은 지구에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즉 양운동과 음운동, 운동에 의해서 음양이 나오고, 자, 요거는 이분법이죠. 이분법. 그죠? 양음 두 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두 단계로 나눈 이분법인데, 얘를 쉽게 말해서 5단계로 나누어 보자 한 게 뭐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행이 있었죠. 5개의 단계로 걸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건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제가 뭐로 설명했죠? 춘하 추동. 그죠? 요렇게만 내면 이거는 4분법이에요. 4분법. 사상팔배 이래가 주역할 때는 요 분법을 써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5분법을 써요. 그래서 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라고 해서 5개의 운동성을 나타낸다. 즉, 이분법을 좀 더 정밀하게 쪼개보니까 5단계가 되더라.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뉠 수가 있더라라고 앞에 2시간 동안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복습이에요, 복습. 그럼 모든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구상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보편적인 자연의 운동성은
이 5가지 단계를 무조건 거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춘하추동을 옛날 한자 성어에 보면 춘생하장, 추수동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어려운 문자 같은데, 자, 추는 봄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솟아오릅니다. 생.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펼쳐집니다. 하장. 그 다음에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거두어들인다. 추수.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자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쉬는 게. 동장이라는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간에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적용을. 과거에서는 여기까지로 적용을 시켰어요. 이걸로. 그러면서 상생상극이 나와요.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재화를 시켜서 모든 팔자를 풀이한다고 과거의 책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 시간에 얘들도 뭔가 음양으로 쪼갤 수 있겠구나. 이 음양이란 거는 뭔가 단위, 기본 최소의 단위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또 쪼개니까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10단계로 쪼개 나왔죠. 요거는 10개가 아니라 발음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10가지의 운동성을 나타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정밀하겠습니까? 이게 정밀하겠습니까? 밑에 게 훨씬 정밀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을 달로 나누면 몇 계절이, 몇 개월이 됩니까? 12개월이 되죠. 그걸 우리는 보통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해서 12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요거는 5행이니까 5라는 숫자가 생기고, 요거는 2니까 2라는 숫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개의 단계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라는 숫자가 생기죠. 지금 보니까 숫자가 여기에서 차가 날 게 뭐냐면, 기초분들한테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인간 세상사에 변화되는 숫자의 단위라는 게 있어요. 숫자의 단위. 그리고 우리가 달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달에 보면은 요일이 표시가 되죠. 요일도 뭔가 중요한 기호란 말이에요. 약속의 기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을 계속 그대로 썼잖아요. 바꾸지는 않고. 자, 그걸 표현해 보니까 일요일, 월요일 다음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야, 이것도 보니까 이게 양운동이고 이게 음운동이에요. 해와 달,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 그 준비하는 건 어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니까 예의에서 나온 게 7. 그죠? 뭔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의 의미. 나중에 향후에 공부해 보시면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숫자에 의해서 항상 운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개월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해자축이라 가지고 3개월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끊죠. 즉 여기에서 또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참,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많이 쓰면서 이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몰라요. 자, 오늘은 이걸 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뭔가 2라는 숫자 하나 가르쳐 주고, 5 숫자 가르쳐 주고, 7 숫자 가르쳐 주고, 3 숫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가르쳐 주더라. 자, 여기에서 확장된 게
자, 첨가는 10행, 지지는 12행. 조합을 하면 몇 행이 나오죠? 또 요것도 하나 커다란 뭔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이거 가면은 요때 뭐 했습니까? 노인분들. 그렇죠. 60개의 주기를 떠나서 다음 생에 다시 또 그러한 주기를 타니까 옛사람들은 그걸 알고서 또 거의 반도사가 돼서 가르쳐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갑자에서부터 갑자로 도니까. 향후에 나가면 또 15라는 숫자, 뭐 3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배우는 항목이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알 수 있는 건 2, 3, 5, 7, 10, 12에 의해서 뭔가 주기라는 게 발생을 하겠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이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운에서 보면은 양대운, 음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양으로만 흐르는 대운, 음으로만 흐르는 대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아십니다. 꼭 역학을 안 하셔도. 자, 결혼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결혼을 예를 들어서 조금 뭐 30대 하셨다. 만약에 지금 나이가 70이 되셨다 했을 때 30부터 70까지 40년 동안 부부 관계가 좋습니까? 그 관계의 흐름이라는 게 20년 좋으면 20년은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의 주기예요, 실제로 보면. 양대운, 음대운의 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승승장구 하시던 분들도 정말 팔자가 좋으신 분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팔자가 좋으신 분들도 30년 이상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뭔가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어요. 아기가 놓고 나서 태어날 때 하고 그 다음에 3살 때 되던 애 5살, 7살 때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기가 또 10살 때 일어나고. 왜 그런 주기가 일어나냐 보면 그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식이 들으면서 안 올 때마다 문서가 생기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갑자기 빌빌 놀던 사람이 직장을 취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해 죽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팔자거든요. 근데 그러한 주기성의 글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기성의 글자들을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른 기초 수업에는 이런 거는 절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뒤에 배우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음양에서 뭔가 하나 치우쳐서 살게 되면 운동성, 즉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요 정도 정리. 쉽죠? 그건. 그 다음에 이 대자연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운동을 보니까 5가지 운동의 단계를 거친다 해서 5행. 여기까지는 다 정립이 되시죠? 그 다음에 천간까지도 제가 간략하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끝냈어요. 자,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추나추동, 밤낮, 남녀. 그 외에 이제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쪼개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무성이 지고 뭐가 꽃이 피고 그죠? 맛이 들고 열매가 맺히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간다 하더라까지만 배우신 것만 해도 지금 책으로 공부하신 건 그 한 3년치는 벌써 따라잡으신 거예요. 운동 하나 배운 걸로 다 따라잡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건 이제 복습인 겁니다. 복습. 항상 기초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습과 복습이에요. 근데 제가 예습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수업은 보면 약간 그 다음 타임 할 걸 조금 해드려요. 그건 일종의 예습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습은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본 진도. 오늘 할 건 뭐냐면 5행까지 대충 배우셨으니까
이제 오행을 배우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게 나와요. 야, 이제 온 지 벌써 2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자 나간다, 그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행의 상생설이라고 배우는데, 이 말은 책에 보통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이렇게 배우셨을, 이런 게 뭔가 그림에 나와 있던 걸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게 상생설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명 요 말은 즉슨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아간다. 우리는 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의 얘기. 즉, 봄 다음에는 뭐로 나아갑니까? 그렇죠. 봄 다음에는 여름으로 나아가고, 여름 다음에는 그렇죠. 가을. 요걸 갖다 옛글에는 개간이다, 장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 조금 이따 했어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거 아시겠죠? 가을 다음에 뭐 온다? 겨울. 겨울 다음에는 다시 겨울이냐? 봄이냐? 봄 온다.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르니까 나아가니까 순하다라는 게 순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순하게 흘러간다. 토라는 개념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장하라는 개념을 두었느냐 하면, 자, 봄은 어떻게? 봄바람에는 새싹을 돋아나게 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막 지구에 빛과 열이 가해지죠. 그죠? 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중간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여름을 지난 다음에 지구의 모습이 늦더라.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 있잖아요. 가을이 되었는데도 덥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을로 가고 수로 가는, 겨울로 가는데 어쨌든 상생설은 나아간다 했는데 여기서 차관점이 뭐냐면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서로상. 서로를 생해주는 관계라고 했거든요. 자, 어쨌든 요렇게 돌아가는 거는 아주 쉬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한 게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목이 화를 돕고 그 다음에 화가 다시 목을 돕는다라는 개념이 원래는 상생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박청아 원장님 저 기초이론에 보시면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상생의 개념으로 해서 요걸 생한다라는 개념은 설명이 빠져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목과 화는 서로 무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다. 자, 우리가 목과 토금수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면은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즉, 목화는 양운동, 금수는 음운동. 이런 식으로 무리 지으니까 목화가 무리를 지으니 어떻게 해요? 금수는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무리를 짓는다. 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때 보면은 나중에 좀 약간 문자 좀 읽으시는 책들을 다 보면은 금백수청, 목화통명이라는 게 나와요. 왜? 그거는 일방향성으로 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약간 귀격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학업에서도 약간 상승의 작용으로 봐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무리를 짓는 작용 때문에 상생설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없다면? 꽃이 안 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바퀴로 한번 비유를 드릴게요. 바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는 것은 동그란 바퀴예요. 그죠? 자, 이 바퀴는 잘 굴러가겠다, 안 굴러가겠다? 잘 굴러가요. 그죠? 그런데 화가 없다는 말은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굴러가다가 털퍼덕, 굴러가다가 털퍼덕, 그런 작용이 생기겠죠. 자, 이게 바로 사주 해석에 쓰이는 거예요. 내 팔자에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면 동글동글 잘 굴러가는 바퀴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가 빠졌다면 굴러가다가 텀푸덕, 굴러가다가 텀푸덕. 자, 빠진 부분에서 굴곡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삶의 굴곡. 그죠? 두 개 빠지면 이거 굴러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사주 해석에 쓰이는 논리예요, 원래는. 오행 중에 뭔가 하나 빠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을 때 뭔가 5가지 기운이 다 있는 게 참 좋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격용에서 오행적 중화 조건을 가지고 팔자풀이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없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팔자에. 있는 것이 무기란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뭔가 하나 빠지면 털퍼덕거리면서 살겠구나. 이것만 아셔도 반조사 됐었다니까요. 자, 상생은 이제 가볍게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오행설도 복잡해지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게 많아요. 부검파처, 아는구모, 역생법, 역극법,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데 한 개 빠지면 털퍼덕거리겠다. 요게 오늘의 상생설의 핵심이에요. 그 이상 진도를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머리가 아픕니다. 자, 상생설 하면 꼭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상극설이에요.